열약학입니다. 열약학. 약학이란 말은 없어. 이거 내가 진 말이야. 8단원은 열욕학. 이건 열약학 9단원. 자, 우리가 이제 내용 하나씩 짚어봅시다. 우리가 자발적이다라고 부르는 것은요. 자발적 과정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놔두면 그냥 그렇게 바뀌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 자발적 과정은 온도와 압력과 조성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온도, 압력, 조성에 의해서 그 자발, 비자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동물적 필로 한번 그냥 느껴보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반응이 자발이면 역반응은 비자발일 것이고요. 역반응이 자발이면 정반응은 자발일 거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죠. 그건 굳이 안 써드려도 되겠죠. 서브노트에 써있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반응이 자발이면 역반응은 비자발, 그 거꾸로가 성립할 거다라는 거죠. 온도에 관한 것은 델타 G는 델타 H-T S인데 나중에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요. 그 다음에 얘는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ln Q거든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조성에 관한 자발적인 반응, 비자발적인 반응만 얘기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건 예를 든 거야. 예를 들면 H2 가스가 I2 가스랑 반응해서 두 개의 HI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반응에 평형상수라는 것이 있어요. 평형상수는 항상 반응 물질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비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가스의 몰농도, I2의 몰농도 분의 HI의 몰농도의 제곱입니다. 이거 앞에 계수가 2면은 제곱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걸 평형상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평형상수의 정의가 그래요. 이 값은 일정 온도만 세팅되면 이 값은 결정난 값이에요. 온도만 세팅되면 반응식만 주어지고 온도 얼마 하면 이 값은 결정난 값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값이 뭐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값은 100이다라는 것은 온도만 결정나면 이 값은 세팅되어 있는 값이야. 근데 우리가 반응 지수 Q란 것도 있어요. 반응 지수 Q는 똑같아요. 수소의 농도, I2의 농도 분의 HI의 농도의 제곱이다라는 건 똑같은데 평형상수와의 차이점은요. 이거는 임의의 시점에서의 농도예요. 임의의 시점에서 뭐 예를 들면 반응 시작한 지 1분 후, 뭐 10분 후, 1시간 후 아니면 반응 시작 직후 뭐 이런 임의의 시점에서의 각각의 농도비를 반응 지수 Q라고 하거든요. 이 반응 지수 Q 값이 예를 들면 50이다라고 칩시다.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왜 50이에요? 왜 100이에요?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저는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Q값은 K값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요. Q값이 K값보다 작다. 항상 반응의 자발성은요. 반응의 최종 도달 목표치는 평형점이에요. 반응의 최종 도달 목표치가 어디라고요? 평형점이라고요. 그러니까 평형상수 이 값을 갖는 것이 이 반응의 자발성이에요. 그러면 50이 100이 되는 것이 자발적 반응인 겁니다. 50이 100이 되는 것이 자발적 반응이야. 그러면 값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값이 커지려거든 얘가 많아져야 되는 거니 얘가 많아져야 되는 거니 얘가 많아져야죠. 그래야만 값이 커지겠죠. 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반응은 정반응이 자발이겠어요? 혹은 역반응이 자발이겠습니까? 예, 정반응이 자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Q값이 K보다 작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반응이 자발적입니다. 라고서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Q값이 K보다 작다. 정반응이 자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거꾸로 Q값이 K보다 큰 경우다. 이게 만약에 500이었다. 이게 만약에 500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00이 100이 되고 싶어요. 이게 자발 방향이야. 500이 100이 되는 방향이 자발적 방향이야. 항상 반응은 목표치가 어디라고요? 평형점을 향해 가는 거야. 반응은 항상 평형점을 향해 가는 것이 자발적 반응이야. 평형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거든요. 그 평형을 향해 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500이 10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모가 이 값이 커져야 되겠지. 얘가 커져야지만 그래지만 값이 작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자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Q값이 K값보다 크다. 역반응이 자발적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반응에 관한 조성에 관해서 그 성분 B에 의해서 자발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은 Q값과 K값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아주. Q가 K보다 작으면 정반응 자발, 크면 역반응 자발. 이렇게 우리는 반응의 자발성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이해됐니? 요거 이해되는 건 됐습니까? 그러면 자, Q가 K보다 작다, 정반응 자발, Q가 K보다 역반응 자발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시험장에서 와우 이러는 건 바보. 알았지? 그래서 일단 자발에 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발을 얘기할 때는요. 자발 my foot 아니야. 아, 농담이 한 건데. 그러니까 표정이 지금 굉장히 니들 굳었다. my foot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발이 영어로 뭐야? 야, 자발이 뭐니? 영어로. 야, 자발이 영어로 뭐냐? 이 새끼 딴 데 뭐냐? 새끼야, 이 새끼 딴 데 보는 거 보니까 새끼 모른다 이 새끼. 이 새끼야, 자발이 영어로 뭐야? 야, 자발이 영어로 뭐냐? 예. 야, 뜻. 너 영어 잘하잖아. 그러니까 알고 할 거야. 뭐라? 기울기? 아,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자발이 뭐지 영어로? 자발이 뭐냐? 스판테이니어스인가? 그 동시인가? 사이멀테이니어스가 동시인가? 스판테이니어스 맞지? 마이풋은 아니에요. 확실히 마이풋은 아닌 건 맞아요. 그래, 우리 자발이다. 이제 화학반에서 자발이 된 것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자. 뭐 몇 가지 고려하자? 두 가지 고려하자. 에너지의 측면과 엔트로피의 측면을 고려하자. 알았지? 자발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되어야 돼요. 한 가지만 갖고 자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 에너지의 측면상으로는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 자발입니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 자발이에요. 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에너지를 낮아지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낮아지는 것이 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학 반응으로 예를 들면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는데 에너지는 발열, 흡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는데 발열 반응은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 발열인 거고요. 흡열 반응은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발열 반응은 델타 H의 부호가 뭐라고 하는 거니? 마이너스고 얘는 델타 H의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그러면 발열과 흡열 중에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놈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지? 발열이겠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에너지의 측면상으로는 자발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에너지의 측면만 고려하면 자발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것만 갖고 따져서는 안 돼요. 에너지만 갖고 자발이다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엔트로피라는 무질서의 측면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무질서도라고 부르는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무질서도는 말이죠. 증가되어야 자발이에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말이죠. 무질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 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너 군대 안 가봤어? 가봤어? 넌 갔다 왔어? 그랬죠? 잘했어. 군대 가서 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만약에 군대를 다시 가라 그러면? 갈등이 밀려오지? 만약에 누군가가 너 군대 다시 갔다 와라 그러면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래? 군대 갔다 올래? 아니면 피트를 3년 공부할래? 하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선택밖에 없어. 조물주가 그렇게 선택했어. 군대를 다시 갈래? 아니면 피트를 3년 공부할래? 그러면 군대를 가? 아, 피트 공부가 군대보다 더 싫었어? 아, 이 공부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야? 아, 그러니까 야, 만약에 너 그런 너 군대 갔다 왔지? 군대 요즘에 몇 년이야? 21개월이야? 그러면 군대를 다시 갈래? 피트 21개월 공부할래? 하면
비트 이 새끼 변태 새끼네. 너 군대 무슨 군대 나왔니 너? 3년이라. 내 때 군대가 3년이었거든. 그래서 군대는 원래 3년만 갔다 온 줄 알고 있었거든. 우리 36개월이었거든. 저희 아버지가. 나 미치겠다. 야, 요즘에 21개월만 군대 생활하냐? 예. 야, 그러면 그거 병장제대 맞아, 그게? 예. 그게 병장이야? 21개월 어떻게 병장이야? 그런가? 그래서 6개월 동안 2등병. 그다음에 7개월이지. 7개월 동안 1병. 8개월 동안이 상병. 그러면 이거만 합쳐도 이거만 해도 제대. 그럼 상병 제대하는 거야? 병장제는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지? 그다음에 10개월 동안이 병장인데. 667. 그러니까 이게 다 하면 몇 개월이니? 야, 이거 다 빨리 더 줘봐. 빨리 더 줘봐. 31개월이야? 31개월이야? 그러니까 우리 때 이렇게 했는데. 병장 10개월, 상병 8개월, 1병 7개월, 2등병 6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군대 생활 이렇게 딱 하고 나왔는데. 그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3년이라 해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랬어? 야, 피트 21개월 할래? 군대 3년 갈래? 왜 군대가 힘들어요? 군대는 줄 서는 걸 강요하거든요. 질서 정연하라거든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거든요. 무질서는 증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인간은 그걸 따르게 돼 있는 건데 맨날 줄 서라 그러거든요. 개짜증나거든요. 줄 서갖고 또 그냥 서라합니까? 안전번호 하나 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는 증가하는 게 자발인 겁니다. 이걸 갖다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S는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델타 S는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큰 거니까 무질서는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식을 한번 생각하세요. 알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델타 S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니까 나중 무질서 빼기 초기 무질서 값은 0보다 클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두 개의 식을 다 더하면요. 두 개의 식을 더한 게 깁스함수입니다. 깁스함수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거든요. 이게 깁스함수고요. 그러면 자 한번 보실까요? 얘가 마이너스일 때 자발입니까? 그죠? 예, 열 에너지의 측면만 보면 마이너스일 때 자발 맞죠? 엔트로피 측면 보면 얘가 플러스일 때 자발이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일 때 자발, 얘는 플러스일 때 자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발일 경우엔 반드시 뭐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G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는 자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깁스함수의 변화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 반응은 자발적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 개념을 뚫을 수 있겠니? 자, 기출 하나 풀어봅시다. 앞에 내가 안 풀어줬던 거예요. 이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아까 그 문제가. 아까 그 문제 어디 있니? 8장에. 8장에 213페이지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213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한번 보여줘. 있지? 그래.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그리고 문제도 간단합니다만은 의외로 틀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MD 예비검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4년도에 시험 봤던 겁니다. 엄밀하게 2003년도에 봤네요. 2003년도 12월에. 그런데 이게 문제는 간단해 보입니다만은 많이들 틀려요. 자, 봐라. 엔탈피 변화로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써주세요. 엔탈피 변화로, 즉 델타 H로 자발을 예측해보라라는 겁니다. 델타 H로 자발성을 예측해보라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연력학적 변수는 몇 개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발이다 비자발이다는 부호가 뭐로다가 결정나는 거라고? 델타 G를 결정나는 거라니까. 델타 G가 마이너스일 때 자발이라고 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일 때를 우리는 부르기를 뭐라고 하는 거니?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자발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플러스일 땐 뭐라고 부르는 거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발 반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부호만으로
자발을 예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네, 그지? 얘의 부호로다가 자발이다라는 걸 예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거잖아.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자 여기서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는 것은 델타 S가 얼마란 얘기니? 엔트로피가 일정합니다라는 건 델타 S가 얼마니? 0이다라는 소리죠. 엔트로피가 일정하다. 그 얘기는 무질서도의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델타 S는 제로지요. 그러면 델타 S가 제로가 되면은 요게 0으로 딱 빠지면 델타 G는 델타 H가 됩니다. 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만약에 유지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델타 G가 델타 H가 되지. 그러면 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얘는 죽어도 마이너스입니다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엔탈피 변화로 자발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지? 엔탈피 변화로 자발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엔트로피가 유지되어야 되잖아. 엔트로피가 유지되어야만 엔트로피가 일정해야만 이 값이 0으로 착 빠지게 되고 이게 0으로 딱 빠지니까 이쪽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얘의 부호가 곧 얘의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당연히 얘가도 플러스입니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기본으로 따라 붙어야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연력극적 변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엔트로피는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지? 또 한 가지는 야, 델타 H는 앞에서 그러기를 델타 H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만 나오는 열량이라고 했어요. 일정 압력에서만 그랬죠. 그러니까 압력과 엔트로피입니다. 라고서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감이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감으로다가 푸는 거고요. 그래서 얘의 부호만으로 얘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어야만 얘의 부호가 곧 얘의 부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발열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델타 S가 제로인 경우에는 델타 G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발열이면서 자발적 반응이에요가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정이 유지되어야 할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델타 H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압력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엔트로피가 일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답은 압력과 엔트로피입니다라는 정답 니은 2번이 정답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개념이에요. 그냥 개념.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태까지 이거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했잖아요. 우리는 델타 H 구하는 거 이거를 연습했잖아. 여태까지 이거 4가지 8단에서 이거 4가지 했잖아. 큐걸, 시멘트, 헤스의 법칙, 델타 HF0를 이용해서 생성물 빼기 반응물, 그 다음에 결합 해릭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물 빼기 생성물 이거 연습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할 것은 뭐겠니? 엔트로피에 대한 연습을 해야지. 그래갖고 두 개를 갖다 조합하면 델타 G를 알게 되고 델타 G 값의 부호를 알면은 델타 G가 마이너스면 뭐? 자발 델타 G가 플러스면 예? B자발 델타 G가 제로면 뭐겠니? 아무것도 아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지. 어? 델타 G가 마이너스면 자발 델타 G가 플러스면 B자발 델타 G가 제로면 그걸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G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걸 여태까지 8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8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델타 S는 어떻게 구해내니? 라는 것을 9단원에서 하고 두 개를 묶어서 델타 G의 부호를 알게 되고 델타 G의 부호를 알게 되면 자발, 미자발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흐름이야. 이해되는 거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 것은 내려도 되겠다.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된다 이거죠. 소소한 줄거리 하나하나 하는데 자 제발 제 말하는 전체적인 틀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저기 있잖아요. 학생들은 쓰잘데기 없는 것에 집착하다가 큰 틀을 잊어버리더라. 그런 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는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큰 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소소한 것들도 하나의 큰 틀에서 알아두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왜? 기역, 니은, 디귿 지문 중에는 그 소소한 것들을 걸어주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내용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된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입니다. 동물적 필로 느껴볼게요.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 중에서 엔트로피가 누가 큽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지?
누가 무질서하니?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무질서하니? 누가 무질서해? 그렇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커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엔트로피 S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기체가 엔트로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자, 고체가 기체로 바뀌었다. 엔트로피는 증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다. 엔트로피는 증가. 기체가 고체로 바뀌었다. 엔트로피 감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리퀴드가 가스가 되었다. 델타 S는 0보다 커집니다. 예? 리퀴드가 만약에 가스가 만약에 솔리드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거 보는 순간 델타 S는 0보다 작아집니다라는 것은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오케이. 엔트로피는 기체가 제일 크니까 무질서한 건 기체가 제일 무질서하다. 이 개념일 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H2 가스 O2 가스 이렇게 돼서 H2O 2몰의 H2 가스가 생겼다. 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거기는 얘가 그 반응 그대로 써 있나? 이거 반대로 써놨네. 에이, 그냥 이걸 해. 서브노트에 써 있는 거고 바뀌었는데요. 오타인가요가 아니고 오타가 아니고 아무거나 예를 드는 건데 서브노트에 써 있는 거 하나 불안해 죽겠네. 또 이러면 또 오타라고 말할까 봐 하나 진짜. 아이씨 진짜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집에 가서 확인하다가 보니까 바뀌어 있으니까 오타냐고 묻고 진짜 죽겠네. 내용을 좀 알아지. 자, 이 반응은 반응물 3몰이 2몰의 기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3몰의 기체가 2몰의 기체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러면 기체의 분자수가 감소된 거죠. 기체의 분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엔트로피는 감소되니까 0보다 작을 겁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어? 그러면 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반응을 말로 해보십시오 하면은 말로 해봐. 무슨 반응? 응? 발열?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또 발열? 이 반응을 말로 해봐. 무질서도가 감소되는 화학 반응. 즉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화학 반응 이렇게 부르는 거지. 발열이 갑자기 왜 나와? 깜짝 놀래게.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요건 보십시오. 거꾸로 보면 요건 2몰이 3몰 됐습니까? 그러면 요건 델타 S가 0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겠니? 그러니까 요 반응을 한번 말로 해보라 하면은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반응식을 보는 순간에 바로 딱 나오겠네? 무질서도 증가하면 반응식을 보는 순간 나오겠네? 반응식을 딱 보는 순간 기체의 몰수가 증가되면 엔트로피. 자, 반응식을 딱 보는 순간 엔트로피가 증감인지는 바로 나오네. 기체의 몰수가 증가되면 엔트로피는 증가, 기체의 몰수가 감소되면 엔트로피는 감소. 반응식을 보는 순간 바로 딱 나오겠네. 엔트로피 증감은. 그지? 그러니까 반응식에서 기체의 몰수가 증가되면 엔트로피는 증가돼요. 기체의 몰수가 감소되면 엔트로피는 감소됩니다. 라고 탁 나오는 건 되겠지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 한번 보자.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자, 물이 있습니다. NaCl 고체 덩어리를 갖다 물에 넣었습니다. NaCl 고체 덩어리가 들어가서 Na 양이온 됐어요. 아쿠아 되겠죠. Cl 음이온 아쿠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반응에서 자, 용해되는 거 맞습니까? 이온 결정을 용해시켜주는 거 맞죠? 녹여준다 이 얘기라고요. 녹여준다. 이때 엔트로피가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엔트로피 측면만 보는 거야. 엔트로피가 증가되겠니? 감소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증가. 왜? 퍼지니까. 이릉 타당성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진다. 그래. 이릉 타당성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NaCl이 물에 녹았다. 그러면 Na 양이온되고 Cl 음이온 되죠. 하나가 두 개가 됐죠. 몰수가 증가되었죠. 이때는 엔트로피 증가인 거예요. 그치? 이때는 엔트로피 증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가 두 개가 됐으니까 많아진 것은 증가되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근데 뭘 생각 못했냐면 이 친구는요. 양이온이 생기면 그 주변에 물 분자가 뺑 둘러싸죠. 음이온 주변에 물 분자가 둘러싸죠. 둘러싼다라는 건 알겠지? 이걸 뭐라 그러니? 수화됩니다 라고 부르는 거죠. 수화가 될 때는 말이에요. 아하, 물 분자가 뺑 둘러싸니까 여기에 질서가 생기는 거죠.
여기 질서가 생기는 거 아니요? 양이온 주변에 물이 삥 둘러싸는 건 질서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요 수화의 질서, 수화가 생기는 수화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요때는 엔트로피가 감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더해서 누가 더 효과가 큰지가 전체적인 부호를 결정해 주겠지.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으니까 두 효과를 더해서 누가 더 큽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부호를 결정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은 이게 만약에 CAS 폴록이었다 이것처럼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다.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다. 그랬을 때는 양이온, 음이온은 이가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가 크지요.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보다 전하가 클 때는 뺑 잘 둘러싸겠죠. 아주 잘 둘러싸겠죠. 플러스가 크니까 물이 퓨 하고 둘러쌀 것 아니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델타 S 값이 0보다 굉장히 많이 작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보다 두 개로 나눠지는 효과보다 이게 더 크더라. 그래서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이상 되면 물에 녹을 때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내용. 그러니까 이온 결정이 물에 녹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돼요, 감소돼요라는 말은 함부로 할 말은 아니다. 두 가지 효과를 비교해서 가야 되고 우리는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쯤 되었을 땐 이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놈이 물에 녹아서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선 그렇게 알아두면 될 뿐인 것이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엔트로피 값은 말이지. 이 재밌는 점은 엔트로피란 것은 통계 연력학적 식에 의해서 이 식은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런 거야. 통계 연력학적 식에서 KLNW다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엔트로피는 KLNW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때 K값은 볼츠만 상수라는 거고요. 볼츠만 상수라는 거고 기체상수 R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8.314 줄 퍼 K 몰을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는 단위가 없으니까 개 퍼 몰로 나눠준 거예요. 6.9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 개는 단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개 퍼 몰로 나눠준 거라고요. 그러면 값의 단위는 날아가고요. 값은 얼마 하고 나오겠죠? 단위는 뭐 같니? 단위는 줄 퍼 K의 값을 단위를 갖습니다. 줄 퍼 K의 단위를 갖는 이것을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는 야 엔트로피 자체는 KLNW래. 이 W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방법의 수라고 통계적 개념이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통계적 개념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그냥 가만 필만 한번 느끼자. 동전 100만 개를 휙 던져서 전부 다 앞면 딱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한 방법은 그런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런 경우라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하나. 그래서 W가 1이다 하는 거야. 그건. 그러면 동전 100만 개를 휙 던져도 전부 다 앞면 팍 이런 경우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땐 W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값은 얼마입니까? 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앞면, 완전 질서정연, 이때는 엔트로피는 0이에요 라는 소리라고요. 이때 엔트로피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할 때는 엔트로피는 제로군요 라고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W의 개념이고요.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것은 엔트로피의 단위를 신경 쓰십시오. 단위가 뭐겠니? 뭐하고 똑같겠니? 이건 단위가 없어. 그러니까 K의 단위와 똑같아. 단위는 줄, 퍼, K다 라는 것을 신경 써야 돼. 엔트로피는 단위가 줄, 퍼, K입니다. 줄은 에너지 단위고 K는 켈빈 온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력학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절대값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항상 델타 E에 관심을 둬요. 깁스함수의 절대값은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 변화에 관심을 둬요. 에이탈피의 절대값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 변화에 관심을 두고요. 이게 여기에 관심을 두지 여기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근데 엔트로피는 보십시오. 그 값 절대값과 변화에 둘 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그 값의 절대값이 얼마인지도 그것도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KLNW라고 부르는 통계 연력학적 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요건 딱 정리돼서 외울 수 있겠어요? 딱 정리해서 딱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줄거리를 파악해야 돼. 요건 세세하게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알았지? 큰 줄거리를 먼저 파악하는데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 자, 이제 또 한번
등원과 역팽창 요건 나중에 할게요. 서브노트 있는 거. 그건 나중에 할 테니까 우리 엔트로피하고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야. 엔트로피와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쪽이 온도입니다. 이쪽이 엔트로피예요. 자, 우리가 연력학 제3법칙은요. 연력학 제3법칙은 0K에서 엔트로피는 제로입니다. 라는 거예요. 완전 결정의 엔트로피는 0K에서 제로입니다. 라는 것을 연력학 제3법칙이라 불러요. 이건 제3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왜 그래요가 아니라 0K에서의 엔트로피는 0이에요 라고 부르는 게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요. 그러면 자 0K일 때 엔트로피 값은 0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켈빈 온도면 뭐지 바뀌었구나. 이쪽이 엔트로피, 이쪽이 온도. 이쪽이 만약에 켈빈 온도면 0K일 때 엔트로피는 제로죠. 그죠? 0부터 스타팅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온도가 증가하면은 분자 운동이 무질서해지겠니? 질서정연해지겠니? 무질서해지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되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엔트로피 항상 증가. 0K 가까우면 상태는 당연히 고체. 그지? 0K 가까운다면 당연히 상태가 고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TF라고 부르는 녹는 점에 이르게 되면은 녹는 점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은 온도는 녹는 점에서는 온도는 유지되죠. 열은 계속 들어가죠. 엔트로피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어주니까 엔트로피는 급증하겠죠. 그죠? 급증. 왜 급증하는지 알겠니? 왜 급증해? 상태가 변해서 누가? 고체가 액체로 바뀌었으니까 상태가 변했으므로 액체가 엔트로피가 크므로 훅 뜰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전부 다 액체로 다 바뀌면 온도가 증가하면 다시 또 증가할 거예요. 그지? 그러면 여기는 상태는 리퀴드입니다. 라고 요거 TB 끓는 점에 이르면은 열은 계속 들어가되 온도는 유지되고 엔트로피는 커지겠죠. 엔트로피는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리퀴드가 가스로 바뀌어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기체로 바뀌면 온도가 증가하면 또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이런 그래프 형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는 온도가 증가하면 반드시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엔트로피 특징 온도가 증가하면 반드시 증가한다. 오케이. 기체의 몰수가 증가되었다. 그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 기체의 몰수가 감소되었다.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화학 반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오케이. 지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엔트로피에 관한 기본 틀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하기를 엔트로피 값은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놈은 그 절대값도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랬고 변화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절대값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의 어떤 물질의 절대값이 얼마 이거예요.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내부 에너지의 절대값은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엔탈피의 절대값 이런 건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지만 엔트로피는 그 절대값이 어떤 물질 하면 그 값은 얼마 하고서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S인데 이걸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표준 몰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물질의 엔트로피 절대값이다. 이걸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표준 몰 엔트로피. 어떤 물질의 절대값입니다. 이거는 어떤 물질의 그 값이 절대값이 얼마 이런 얘기예요. 표준 몰 엔트로피는 25도씨, 298K. (298K) 1ATM에서 어떤 물질이든 상관이 없어요. 개념을 좀 잘 새겨 머릿속에 새겨. 그냥 말만 외우는 게 아니야. 새겨야 돼. 그래야만 문제를 갖다 풀 때 이 새긴 개념을 응용할 수 있어. 298K 1ATM에서 어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는 간에 상관없어요. 어떤 물질 1몰의 엔트로피 말하는 거예요. 298K 1ATM에서 어떤 물질 1몰의 엔트로피 절대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298K 1ATM에서 어떤 물질 1몰의 엔트로피 값입니다. 이것을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불러. 자, 우리 이 표준 몰 엔트로피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정의가 표준 몰 엔트로피가
298K 1ATM 상태, 이 대기업 상태에서의 어떤 물질이든 간에 뭐 물이든 수증기든 뭐든 간에 뭐가 됐든 수소든 산소든 간에 그놈 1몰의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절대값은 얼마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S0, H2 가스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 봐봐 다 걸린다니까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아무 이거 봐봐 이게 왜 다 걸리냐면 학생들이 이거 그냥 0 그런다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써놓긴 이걸 써놓고 머릿속으로는 표준 생성열이 떠올라서 그래. 이건 0 맞아. 이건 델타 HF0 H2 가스. 이건 0 맞아.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는 0 맞아. 델타 HF 표준 생성열은 0이야. 이건 0이야. 이건 0 맞아. 근데 이게 왜 0이야? 엔트로피는 0K일 때 얼마라고? 엔트로피는 0K에서 0이야. 근데 이건 몇 K를 기준으로 해? 298K를 기준으로 해. 298K는 엔트로피의 특징은 온도가 증가하면 반드시 증가한다고 방금 공부했잖아. 안 했어? 했어. 온도가 증가하면 엔트로피는 죽어도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0K일 때 0이야. 298K에서는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0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린다는 거다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표준 생성열하고 표준몰 엔트로피하고 둘 다 표준자가 있으니까 그게 그건가? 그래서 뒤죽박죽 섞어 놓는 거야. 엔트로피는 0K일 때가 제로야. 근데 이건 298K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을 갖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표준몰 엔트로피야.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일지라도 그 값은 0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자, 어떤 물질의 엔트로피야? 어떤 물질의 엔트로피야? 어떤 물질의 엔트로피라는 어떤 물질의 그 물질은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어요. 응? 그 물질이 고체 25도씨 1A팀에서 고체인 물질이 뭐 있니? 어? 금속이 다 그렇지. 액체인 물질이 뭐 있니? 25도씨 1A팀에서 워러지 워러. 25도씨 1A팀에서 기체인 물질이 뭐 있니? 어? CL? 야 새끼야 CL은 원자고 원자가 자연계에서 CL 원자로 존재하냐? 그래 CL2 뭐 그래 기체. 또 이상하게 CL2가 떠오르는 건 또 뭐냐? 그 변태 같다 그거 너 잠깐. 어? 야 뭐 정상적으로 하면 뭐 산소가스요, 뭐 수소가스요, 뭐 이렇게 떠올라야지 어떻게 CL이 떠올라? 변태 같은 새끼. 그래 괜찮아. 괜찮아 CL2만 뭐 틀린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래. 그러면 생각해 보자.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간에 그 값에 절대치는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298K 1ATM 상태에서 말이지 H2O 고체도 있고 물론 이렇게 쓰면 아니야. 그래 H2가 선생님 290 또 이것도 또 질문 또 쏟아진다. 25도씨에서 얼음이 고체 너 물이 고체라니. 있잖아. 철은 고체 맞니? 철은 고체 맞니? 워로는 액체 맞겠니? 수증기면 안 돼. 뭐 아까 너 CL2라 그랬어? 이건 기체 맞니? 25도 시대템에서 자 누가 엔트로피 표준물 엔트로피 값이 크겠니?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니?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값이 크겠니? 당연히 이거다라는 걸 알겠니? 그러니까 표준물 엔트로피 값 자체도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크다라는 건 당연히 되겠니? 표준몰 엔트로피 값 자체도 고체보단 액체보단 기체가 클 것입니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맞겠어? 당연히 기체가 무질서하니까 기체가 엔트로피가 크겠지. 그러니까 기체는 무질서하니까 엔트로피 큰 새끼, 고체는 엔트로피가 조그만 새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 고체, 액체, 기체에서 기체가 가장 값이 클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니? 표준몰 엔트로피를 얘기하는 중이다. 난 지금 표준몰 엔트로피 하고 있죠. 응? 표준몰 엔트로피 하고 있죠? 그렇지? 제발 좀 뒤죽박 좀 섞어갖고서 내용을 뒤죽박죽 해야 뭔 얘기지? 뭐야 이거! 이거 지금 좀 말고 제발 좀! 왜 그럴까요?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몰라. 언제까지? 7월달에도 몰라. 그러고 나서
시험 문제 못 푼 걸 보고 투덜대. 눈깔이 튀어나와. 그러니 얼마나 웃긴 얘기요. 내용은 전혀 몰라. 그리고 기출문제 답만 외우고 들어가. 그러니 문제가 기출문제가 그게 떠 안 나오니까 시험장 가면 조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시험 조지고 나면 투덜대. 그러니 환장하고 슈 있지 않슈 학생 여러분. 지금은 저는 표준몰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5도씨 1atm 상태에서 얘의 표준몰 엔트로피 값하고 F의 값이 얼마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 얘의 표준몰 엔트로피하고 얘의 표준몰 엔트로피 중 뭘 값을 갖다가 모를지라도 당연히 얘가 큰 거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기초니까. 이런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 되겠어?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야, 표준몰 엔트로피는 말이야. 자, 이거 메탄하고 말이야. 메탄 가스하고. 지금은 난 표준몰 엔트로피 비교하는 거다. 에탄 가스가 있어. 둘 다 가스야. 근데 1몰 엔트로피 값이 말이야. 둘 중에 누가 더 크겠니? S0 값이. S0 값을. S0 얘 값. S0 얘 값하고. 이 중에 한번 동물적 비용?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는 거야. 동물적 감각으로. 1몰 엔트로피는 얘 1몰 엔트로피가 누가 더 클까? 메탄과 에탄 중엔. 자, 동물적 필로 한번. 야, 뜨야. 메탄이 크겠어? 에탄이 크겠어? 에탄? 왜? T분의 Q.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건 T분의 Q가 아니야. 있잖아. 지금 내용이 섞였는데 뭘 어서 뭐 공부를 안 한질 않았어. 유기화학을 아니 유기랬다. 일반학을 해본 적이 있어? 해본 적은 있는데 많이 섞여 있어. 많이. 지금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서 그래서 기출문제를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풀어주면 응 하고 다 이해는 하는데 본인이 풀 때 뭔가 약간의 삑사리가 조금씩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넌 지금 뭐라 그랬어? T분의 뭐? T분의 Q라를 써. 그러니까 넌 T분의 Q. 그러니까 뭘 보니? 넌 이거 델타 S는 T분의 Q 리버서블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넌. 오케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상황은 이건 뭐니? 엔트로피 변화야. 이건 엔트로피 변화지. 나는 지금 뭐라 했어? 엔트로피 절대값을 묻고 있어. 변화가 아니라 델타는 변화 아니야. 변화. 얘들아 변화. 이건 뭐니? 좋을 때값. 좋을 때적인 요값은 얼마? 이런 얘기. 오기의 유. 근데 난 지금 절대값을 물었는데 갑자기 델타 S가 떠오르면서 T분의 Q 리버서블은 어서 들은 풍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 식을 적재적소에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를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자, 나는 지금 뭘 묻고 있어? 델타 S를 묻는 게 아니야. 얘의 절대값과 얘의 절대값이 298K 1A팀에서 누가 크겠냐를 묻는 거야. 자, 누가 커 보여? 여기서 한번 동물적 필로. 야,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분자가 복잡해 보이냐? 선생님,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C 옆에 H가 4개가요. 입지장애를 주지 않을까요? 나를 하십니다, 진짜. 누가 분자가 복잡해 보이냐, 이 얘기야. 누가 분자가 복잡해 보이냐. 누가 복잡해 보여, 얘. 그래,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이 얘기야. 응? 분자가 복잡해 보인다는 건 분자량이 크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놈이 보통 엔트로피, 표준몰 엔트로피 값은 큰 거예요. 오케이? 요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어? 표준몰 엔트로피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야 얘야 공부해 본 적은 있어. 근데 델타 S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이게 하는 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지금 S에 대해서 하고 있어. S. 델타 S 아니고 그냥 S. 절대치 얼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절대치를 표준 몰 엔트로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온도는 몇 도? 298K. 압력은 1A팀에서 어떤 물질? 1몰 엔트로피야. 그 어떤 물질은 어떤 물질이야? 아무거나야. 아무거나. 그 물질 1몰의 엔트로피 값이 절대치가 얼마냐? 이 얘기야 그냥.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 일지라도 0보다 무조건 클 거야. 그리고 이해돼? 야 너는 왜 S캠퍼스 옷을 입고 있어? 합격 그 하나에 맞췄다. S캠퍼스 기증 받았어? 잘했어요. 야 니들도 다 입어. 어?
그리고 뭐야 이거 고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기체가 크고 그 다음엔 분자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큰 거야.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뭐냐? 이 S제로가 이게 수소 이온이 악화될 때 이건 뭐겠니? 수소 이온이 물에 녹았다 이런 얘기야. 수소 이온이 물에 녹을 때 이때 엔트로피를 0으로 정의해줘요. 이걸 0으로 정의해줘. 이건 왜 그래요가 아니라 이 정의가 그래. 물에 녹았을 때의 얘의 표준몰 엔트로피 값은 제로입니다 하는 게 정의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Al3가양이온 아쿠아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l3가양이온은 수소 이온보다 물 분자가 잘 둘러싸 덜 둘러싸? 잘 둘러싸. 그러면 질서가 잘 생겼어 안 생겼어? 잘 생겨. 그러니까 이럴 땐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게 예외야. 응?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왜 그래요?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게 뭐다를 알아야 돼. 이게 뭐다. 어? 그게 훨씬 학생들은 이거만 맨날 물어보고 표준몰 엔트로피 딱 나오면 몰라. 그러니까 눈가리가 확 튀어나와. 맨날 선생님 이게 왜 정의가 왜 그러죠? 왜 예상가는 왜 0보다 왜 작아요? 신기하네요. 그래갖고 난 뭘 알고 물어보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임마 새끼야 정의가 그런 거고 임마 삼가 양이온이니까 물 분자가 잘 들어쌀 테니까 질서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마 0보다 작은 경우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무슨 당연히 이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이건 모르고 요거에 집착해. 왜? 이건 낯설어. 이거는 왠지 내용은 아는 것 같아 지가. 근데 뭔지를 몰라. 아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실제로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얘들아 착한 어린이야.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거 신경 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정의가 이래. 그리고 얘가 이럴 때 이렇다는 거야. 그냥 표준몰 엔트로피 값이. 자 이제 진짜 배기는 이거잖아. 자 예를 들면 말이야 얘들아. 이런 여기 속에서 엔토포 가스가 두 개의 에너토 가스가 돼서 예를 들면 이거야. 한번 생각해 봐봐라. 야 이렇게 바뀌면 야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반응을 딱 보는 순간 탁 얘기할 수 있는 반응 뭘 얘기할 수 있어? 아무 얘기도 못해? 야 축구야. 야 축구. 1몰이 2몰 됐네. 응? 야 축구. 이 반응을 딱 보는 순간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들아 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델타 S가 0보다 커요라는 거 이거 왜 얘기할 수 있어? 왜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아 진짜 왜니?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1몰이 2몰 돼서 그래. 1몰이 2몰 돼서 그래. 오케이? 그걸 숫자로 증명해 보자는 거야 이제. 이걸 숫자로 증명해 보자는 거야. 그게 표준몰 엔트로피의 의미성이야. 1몰이 2몰 됐잖아. 그러니까 기체의 몰수가 증가됐잖아. 그럼 정반응 딱 이러면 엔트로피 증가하는 화학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발열 반응 콜 아니야.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몰라. 이거만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거 뭐 이 반응을 외우기 전에 모르는 거야. 발열 흡열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이야. 그걸 숫자로 증명해 보자야. 표준몰 엔트로피가 있겠어 없겠어? 엔트로피 가스 25도씨 1atm에서 얘 값이 절대값이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야. 얼마가 있을 거야. 얼마가 값이 있을 거라고. 304.2라고 할게. 304. 엔트로피의 단위는 뭐라 그랬어? Joule per K라 그랬잖아. 근데 이건 뭐니? 1몰 엔트로피가 Joule per K 몰이겠지. 1몰 엔트로피가 Joule per K 몰 아니겠니? 이건 304.1을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표에 나오거나 줘. 이거는 무슨 소리니? 이건 무슨 소리? 이거 말로 해봐. 304.1을 말로 한번 해봐. 야 말로 한번 해봐라. 엔토포의 1기압 25도씨에서 엔트로피의 절대치야. 절대치가 이거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죠? 그걸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줄 거야. 지금은 절대치가 이거다라는 것만 알아두는 거야. 그러면 이게 S0의 엔토포의 304.2라는 것은 얘의 절대값이야. 얘의 절대값이 304.2 Joule per K 몰입니다 라는 걸 제시해 준 거야. 딱. NO2 값 있겠어 없겠어? S0 NO2 이 값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야. 얼마인지 몰라도 자 동물적 필로 304
304.2보다 크겠니 작겠니? 예, 304.2보다 크게 작겠어. 작어? 왜 작어? 분자가 간단하니까. 엔트로피는 표준물 엔트로피는 분자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모르기만 해도 N2보다는 NO2가 간단하다는 이유. 그러니까 이 값은 304.2보다 작을 거야. 그래서 값이 뭐 예를 들면 240 J/K몰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 이걸 준 거야. 오케이? 자, 이걸 말로 해봐. 240을 말로 해봐. 얘 해봐. 어? 뭐? NO2 기체. 그래, 표준 F 절대값. 온도 얼마? 25도. 압력 25도 1기압에서 NO2 기체라고 부르는 놈의 1몰의 엔트로피의 절대치야. 이게 그 얘기야. 그러면 자, 얘기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반응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화학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 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 1몰이 2몰 됐으니까 그건 약간 촌스럽잖아. 그걸 숫자를 한다 이거야. 자, 얘기지. 304.2짜리가 하나가 없어져서, 그지? 304.2짜리가 1몰이 없어져서 240짜리 두 개 생겼다 얘기지, 그지? 뭔 소린지 알겠지? 304.2짜리가 하나가 없어져서 240짜리 두 놈이 생겼습니다. 이거 아니냐, 그지? 그 얘기가 맞니?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엔트로피 변화란 것은 엔트로피 변화 맞지? 이제 변화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변화된 거잖아. 그러면 304.2짜리가 240짜리 두 개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 맞니? 이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값은 생성물의 표준몰 엔트로피에서 반응물의 표준몰 엔트로피를 빼준 값으로 하면은 그 변화는 얼마입니다. 아니겠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겠지? 생성물은 몇 몰 생겼어? 이건 1몰일 때 엔트로피인데 몇 몰 생겼어? 2몰 생겼으니까 2몰 곱하기 240 J/K몰이 되겠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생성물의 값 매기. 반응물은 몇 몰이 반응하는 거야? 1몰이 반응하는 거야. 값이 얼마짜리가? 304.2짜리가 J/K몰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뭘 날라가고 이거 계산하면은 다 볼 것도 없이 이게 175.8인가 그럴 거야. 175.8인데 이 값은 자 0보다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 이런 것을 표준몰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계산이 된다 이 얘기야. 표준몰 엔트로피 머릿속에 뚫을 수 있어요? 표준몰 엔트로피를 머릿속에 뚫어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표준몰 엔트로피를. 이게 엄청나게. 그러면 표준몰 엔트로피를 이용해서는 생성물 빼기 반응물 하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엔트로피 변화는 아는 거구나. 그치? 생성물의 표준몰 엔트로피 빼기 반응물의 표준몰 엔트로피를 하면은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엔트로피 변화를 알 수 있는 겁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반응, 감소되는 반응은 첫 번째 뭘 보고 알 수 있니? 반응식을 딱 보고 기체 모수가 증가되면 증가되고 기체 모수가 감소되면 감소되고 표준몰 엔트로피 값을 이용해서 델타 S를 계산하면 되겠니? 어떻게 계산하는데? 생성물 빼기 반응 블락. 그때 생성물의 몰수가 2몰이면 2를 곱해주고 3몰이면 3을 곱해주고 반응물의 몰수가 2면 2를 곱해주고 3면 3몰을 곱해주고 왜 몰을 곱해야 되는지 알겠지?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되니까 J/K가 나와야 되니까 몰 날라가야 되거든. 알아들었어? 이걸 못 뚫고 이걸 집착하는 바보들이 무지하게 세고 셌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몰라. 그리고는 나중에 표준몰 엔트로피 생성물 빼기 반응물 하면 낯설어 갑자기. 그리고 표준몰 엔트로피? 표준몰? 이런 유인. 그렇게 아주 엉뚱한 공부들을 무지하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들은 풍월만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대부분의 수험생의 60 내지 70%가 그렇습니다. 들은 풍월만 있어요. 들은 풍월만. 그래갖고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말 그대로 내용은 전혀 몰라.
드럼풍을 많이 써갖고선 자기 나름의 이상한 세계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피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알았지? 근데 수험생 중에 간혹 가다가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너무 깨우치지 못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 점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맨날 찾는 게 그거죠. 누구한테 강의 들으면 시험 잘 보니. 그런 강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생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 시험을 잘 보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목표는요. 우리는 있는 대로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헷갈리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시간을 절약하게 만들어 줄 역할밖에 못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 줍니까? 근데 인터넷 플레이꾼 새끼들이 또 그런 쪽에 밝아가지고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그걸 시험을 잘 본다면 무조건 혹하는 게 있어 놓으니까 자기한테만 강의 들으면 무조건 시험을 잘 본다라는 것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다가 내보내고 메가는 또 그거를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또 내보내는 걸 허용하니까 학생들은 많이 속는 거죠. 개념을 뚫어야 된다 알았지? 개념을 뚫어. 표준몰 엔트로피란 건 뭔데? 25도씨 일레이티브에서 어떤 물질 1몰의 엔트로피 그 절대값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라. 304.2짜리가 240짜리 두 개 됐으니까 결국은 그 변화는 2 곱하기 240 빼기 304.2만큼이 변화 아니냐. 그게 변화 아니냐. 변화 아니냐. 그러면 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때 엔트로피는 이렇게 변했겠네. 이런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지 뭘. 그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값에서부터 반응물의 값을 빼주면 되고 몰수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몰의 엔트로피하고 2몰의 엔트로피는 같겠니? 다르겠니? 얘야 1몰의 엔트로피하고 2몰의 엔트로피가 같겠어? 다르겠어? 어? 같아? 다르지. 2몰 엔트로피는 곱하기 2 아니야. 1몰 엔트로피는 곱하기 1이고 야 무슨 뭐 이거 엄청난 얘기야. 엔트로피는 결국은 크기 성질이야, 세기 성질이야. 크기 성질이지. 크기에 의존하네. 몰수에 의존하는 크기 성질이구나라는 건 당연하게 얻는 귀결 아니겠어. 그잖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잖아. 당연하게 엔트로피는 크기 성질입니다. 1몰의 값과 2몰의 값과 3몰의 값은 2몰의 값은 2배, 3몰의 값은 1몰의 3배입니다. 이거 아니겠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크기에 의존하는 크기 성질이다 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얘기야. 알아들어서 표준몰 엔트로피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뚫어야만 지금부터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한단 말이오. 응? 알았지? 그래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얘야 알아들었죠? 그래. 야, 요거 쉬는 시간이 내가 5시 반까지지 여기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짧게 쉬자. 응? 3분만 딱 쉬고 와. 화장실 가서 총알처럼 빡 갔다가 오줌 빵 넣고 빡 들어와. 그렇지? 나는 담배 피고 물 먹고 그리고 와도 돼. 그래도 3분이면 돼.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